구독, 알림, 좋아요. 안녕하세요. 돈 가는 길의 갱상남자입니다. 어제 CP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발표가 되고 8.1에서 8.2가 나왔는데 대부분 이렇게 상회하게 되면 다음날 미국장이 빠졌죠. 빠졌는데 이번엔 좀 다르죠. 그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는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이유가 이제는 고강도 긴축, 그 다음에 채용 공고 감소가 이게 경기 침체 우려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게 긴축 자체가 지금 소비를 둔화시켜가지고 인플레를 막는 거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로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생길 거라는 예상이 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의 금리 인상,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변동성은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거는 언론이죠, 언론. 그 CPI 발표하는 날이 최악의 날이 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개인이 많이 떠나고, 이렇게 힘든 장을 겪으면서 고생하고 좋아지게 되면 그 밖에서 이제 쳐다보는 그런 개미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어려운 장은 어려운 대로 막 힘들어가지고 힘들게 겪고 팔고 나가면 좋은 장이 오는 거죠. 대부분의 개미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들도 그런 걸 한몫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겁을 많이 줍니다. 많이 주고 이렇게 개미들이 떠나게끔 만드는 게 오히려 언론이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뉴스를 보고 겁을 먹고 더 안 줄 건데 주식 해가지고 될까, 이런 생각이 이제 앞으로 장을 잘 예측하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떠나는 개미들이 많고, 그러고 나면 확실히 남아있던 사람들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만의 파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밖에서 보고 있던 참여 못한 이제 그때 시장을 떠났던 개미들은 그걸 보면서 또 이게 나만 빠진 잔치인 것 같고, 그걸 보면서 또 다시 해볼까 이러면서 또 상투를 잡게 되는 겁니다. 항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반복인데 이 반복을 견디지 못하니까 그 장을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위기 뒤에는 기회인데 이 위기를 못 이겨내면 기회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위기 때 떠나고 기회 때 잡아야 되는 시점을 참 알기는 힘든데, 그때 진짜 똑똑하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마 그 시장 그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장에서는 뭔가 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참 일이 힘든 장입니다. 계속 빠지기만 하는 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의 그 긴축,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한 2번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2번 정도의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정점이 올 거예요. 금리 인상의 정점이.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장이 바뀔 수 있다. 근데 그 정점이 왔을 때 만약에 금리 인상이 끝나고 이제 오르지도 않고 내리는 시점이 아마 한 번이든 2번이든 여러 번 있을 수도 있고 그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식을 사모아야 된다 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모으는 주식이 어떤 주식이냐, 이렇게 장이 많이 빠지면 대형주 위주로 그 대형주 1등 하는 종목들이 먼저 올라올 겁니다.
그 종목들 올라오면서 뭐 코스피나 지수를 끌어올리겠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식을 사모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의 2번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의 정점, 그때를 찾으면 뭐 뉴스를 계속 주시하고 계시고, 네, 뭐 뉴스가 거짓말도 많이 하지만 이렇게 보다가 보면 아, 이제는 금리 인상을 못 하겠구나, 경기 침체 우려가 더 깊어지고 있구나, 경기 침체 그런 시그널이 이제는 계속 나오고 있구나, 그러면 더 경기 침체가 빨리 오면 올수록 금리 인하의 속도는 더 빨라질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그리 침체되는데 주식이 오를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주식은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지금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 침체가 와버리면 그때는 또 선반영돼서 주식은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경기 호황을 맞는 거를 먼저 생각하는 거거든요. 항상 주식은 선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기회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면 그 금리 인상이 정점을 찾으면 저는 이 시장의 해법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을 수밖에 없고, 현금이 있다면 그 정점 시기부터는 주식을 사모아가도 된다. 그 이후에는 하락 시점부터는 분명히 다시 주식이 오를 수 있는 기회다 라고 보는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때가 언젠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또 사이클이 계속 바뀝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경기 침체에서 나중에 또 다시 경기가 좋아지고 뭐 이렇게 사이클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반복을 여러 번 겪다 보면 이렇게 빠져도 또 기회 나오는구나,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올랐을 땐 이제부터는 종목을 좀 줄여가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도 오실 거고, 항상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이 반복의 연속을 내가 즐기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일단은 그 2번의 금리 인상이 언제인지를, 인상이 끝나고 나서 정점이 언제인지를 찾는 게 저는 지금의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그런 걸 주시하고 그 시기를 찾는 게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의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고 나면 좋아지고 나면 이제 상승장은 하락장보다 더 길 겁니다. 상승장은. 그래서 이제 그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이 2번에 있을 때까지는 단타를 치는 게 맞다고 생각 들지만, 그 정점이 왔을 때는 이제는 팔지 말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냥 쭉 들고 가면 아마 수익이 지금 뭐 마이너스가 뭐 50% 정도 났다 하면은 50% 정도는 더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장입니다. 그게 대부분이 다 그랬어요. 빠지고 나면 1배에서 2배는, 1배가 아니죠, 2배는 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100%, 200% 빠졌던 분들은 본전 왔을 때 그때 이제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지금 들어와서 10%, 20% 이런 마이너스 같으면은 앞으로 90%나 뭐 2배, 3배까지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은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지수를 한번 보면 항상 뭐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다르겠지만, 계속 보시는 분들은 저는 기술적 지표, 기술적으로 보는 게 대부분이 다 똑같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빠지고 나면 쌍바닥을 만들어야 되고, 쌍바닥이 만들고 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이전 고점을 돌파하다 보면 이전 저항대를 맞을 때 이 저항대를 이겨내는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항상 똑같이 말씀드리죠, 제가.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전 저점을 깨지는 않았고 다시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바닥이 보일 때는 이렇게 계속 옆으로 누웠다가 상승하는 시점이 올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쌍바닥을 만들고 조금씩 이렇게 옆으로 누우면서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당대회가 이제 16일부터 시작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제가 알기로는 11월 8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변동성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뭐 깨든 안 깨든 뭐 깰지 안 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만 잘 버티면 그 이후에는 분명히 상승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반등이 종목별로 다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을 보면 그냥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로 보시면 지금 뭐 LG전자 3%, 그 다음에 뭐 한국금융지주가 지금 5%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한 건 뭐냐면은 지금은 싸고, 그리고 그 금리 인상 시기가 끝나게 되면 최고 먼저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정권주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상승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뭐 유동성이 생기면 나중에 뭐 주식이라도 사보자, 약간 그런 마인드도 생기고, 돈이 풀리다 보면 금리 인하할 때가 되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연말 되면 이 배당을 받으려고 이런 종목들이 잘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번에 이 한국금융지주에 이제 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계속 이제 지금부터 모아가면 괜찮을 거다. 그리고 11월 달 이제 미국 중간선거가 지날 때쯤 저는 이제 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또 많이 올라 버리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왜 그때 살 걸, 약간 이런 생각 들죠.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2번 전에 나눠서 산다고 했는데, 또 떨어지면 이제 살 기회를 또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안 좋을 때 아무래도 사야 싸게 사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을 보시고 지금 이렇게 반등 많이 나올 때 따라 사시지 말고, 이제는 당대회 끝나고 그 다음에 11월 8일이 가까워 올수록 그 사시고 싶은 종목들 모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뭐 이 장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는 대형주 위주로 조금씩 모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